나쁜 짓 하려는 사람들이요, 보증금은 조금 받고 월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게 받아놔요. 그리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적게 내고 싶죠. 그걸 악용하는 게 전세 사기예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요,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에 대한 상담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상담 사례를 통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될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요, 호실별로 등기부가 있어요. 남의 호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101호다, 대항력을 갖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101호만 신경 쓰면 돼요. 다가구 주택은요, 여러분 가보면 다 호실은 있어요. 근데 임대 주려고 집주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통건물이에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10개 호실이 있다고 쳐요. 근데 얘네들은 등기부에 1호, 2호, 3호, 4호, 10호까지 없어요. 그냥 통건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끼리도 순위가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분이 그 임차인들 내에서도 1순위, 10순위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그러면 내가 여기 다가구 주택에 최근에 계약했다? 그럼 이 사람은 꼴순이에요, 꼴순이. 그리고 이런 다가구 주택은요,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 온돈 주고 취득을 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끼거든요.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1순위 근저당권이. 물론 이제 거기 들어갈 때는, 야, 이게 내가 저기 30억짜리 건물인데 근저당이 10억밖에 없고 그러면 나머지 20억이 담보가치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억이 담보가치인 건 맞는데 임차인들이 10명이 있잖아요. 아까 10개 호실에서. 근데 내가 최근에 계약했다? 10번째예요, 10번째.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하필이면 전세 사기에 걸리셔가지고 이 근저당권자가 자기 돈을 빨리 회수해야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근저당권자도 아무리 1순위라도 경매 비용 빠지고 당해세 빠지고 이래버리면 점점점 깎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바로 임의경매 신청을 넣어버린 거예요. 넣어버리니까 본인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니까 대항력 날라가지.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뭡니까? 2순위긴 하지만 임차인들끼리의 또 뭡니까? 1번부터 10번인데 자기는 10순위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또 최악이신 게 뭐냐면 임차 보증금을 대출을 받으셨어요. 빨리 회수를 못하면 내 돈으로 손해를 메꿔줘야죠. 즉 이자도 납입을 하셔야 되고 원금도 내 돈으로 상환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1순위에 근저당권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허그에서 보증보험 발급을 안 해줬어요. 통상 다가구 주택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허그에서 또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중도계약 해지 사유를 만들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 받으시면 그거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해야 되는데, 강제 경매를 했다 쳐요? 치면 남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근저당권자 먼저 가져가지. 나의 앞선 임대차 관계에서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이 배당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나한테 떨어질 게 과연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도주택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단순히 남은 잔존 담보가치로 보면 이 사람한테 돌아갈 게 있는데 앞에 말한 경매 비용 빼고 당해세 빼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졌거든요. 2023년도 초에 나온 공시지가가요, 작년보다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 금액대로 낙찰이 될 건가요? 이거는 몰라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거 지금 제가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서 소송해가지고 경매 진행하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임차보증금 반환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무당한테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분은 거의 뭐 한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소송을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빨리 해서 중도계약 해지 사유를 만들어서 판결에 기해 가지고 강제 경매를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했을 때 또 이제 가성비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뜻 하라고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시고 싶으면 중도계약 해지 사유를 만들어서 소송을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꼭 이런 점을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다가구 주택을 임대차 할 때는
내 앞에 선순위 임차인들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그 임차 보증금의 총 합이 얼마가 있어서 내 앞에 어느 정도 있는지. 내 앞에 임차인들은요, 근저당권자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그냥 근저당권자들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걸 안 알려줄 경우에 공인중개사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0%까지 물은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챙겨주시는 중개사님이면 좋겠지만 뭐 본인 스스로도 챙기셔야 돼요. 왜 50%만 됐느냐? 너 본인도 50%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사는 항상 과실상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아까 말한 이제 임차인들 중에서 최근에 계약한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쳐요. 10호 임차인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계약했어요. 이 10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뭐 좀 유리한 건 없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같은 사례를 놓고 보시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9명의 임차인들이 나보다 선순위로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을 안 하고, 요 임차인들은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안 하고, 그런데 내가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진행을 하면 나한테 뭐 좋은 점이 있을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들 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남들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해주고 경매 비용도 납부한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거죠. 이분한테 좋은 거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니까 그때 그냥 할래, 아니면 지금 빨리 판결을 받아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래, 요 차이거든요. 계속 요 문제가 남는 거예요. 나한테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만 확실하면 진행하는 게 맞죠.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데 도대체 이 부동산이 얼마로 낙찰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나쁜 짓 하려는 사람들이요, 보증금은 조금 받고 월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을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게 받아놔요. 그리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적게 내고 싶죠. 소멸성 돈으로 생각하니까 보증금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높이고 싶은 속성이 있거든요. 그걸 악용하는 게 전세 사기예요. 매매 때랑 보증금의 갭이 거의 없게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그분한테 참 상담 드리기가 힘들었던 게, 요걸 하면 저게 걸리고 저걸 하면 요게 걸리고, 그렇다고 뭐가 됐든 뭐 보장만 되면 지금 진행하시라고 고 이렇게 할 텐데, 도대체 뭐 낙찰 가격은 제가 알 수 없는 뭐 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다 보니 제가 참 어떻게 하라 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전세 사기에 대한 해결 방법과 상담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 분의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는 뾰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만, 해당 설명을 통해서 추후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또한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지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